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산을 잘 타기 위한 여러 가지 세팅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막강한 다운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 핸들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운에서는 불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키가 작으니까 팔과 다리가 좀 짧죠. 그러다 보니까 웨이트백을 했을 때 몸의 중심을 그 무게를 좀 더 뒤로 더 보내야 되는데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에 비해서 몸을 더 뒤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운을 가보면 이상하게 키가 한 180 넘는 분들은 다운을 굉장히 잘 하세요. 조금 낙차가 크거나 위험한 곳도 웨이트백을 잘 하셔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내려가시는데 키가 저처럼 작은 사람들은 좀 버벅대다가 앞으로 굴르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360도 공중부양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그걸 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좀 아리송했죠.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제 그런갑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먼저 했는데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키가 작으니까 몸의 중심을 더 뒤로 웨이트백 했을 때 더 뒤로 못 보내서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핸들바를 라이저 핸들바를 사서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라이저 핸들바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갈매기 모양처럼 휜 거죠. 이렇게 휜 거를 이제 장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라이즈 바가 사이즈가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라이즈 핸들바는 10mm, 20mm, 30mm, 40mm, 50mm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가 대부분이에요. 50mm 이상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50mm 라이저 핸들바를 장착을 하고 장착을 하고요. 자, 이 핸들바처럼 원래 장착을 할 때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체결 방법이에요. 위로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 위로 이렇게 솟구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보시면은 핸들바가 뒤로 이렇게 누웠습니다. 위로 올라오지 않고요. 누웠어요.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는 웨이트백을 했을 때 좀 더 무게 중심을 더 뒤로 보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꺾어서 뒤로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어필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이 핸들바를 잡았을 때 하고 이 엉덩이와 이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제대로 어필해서 좀 파워 있는 페달링을 구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이 제가 산을 즐겨 타는 산타 크루즈 카멜레온 이 자전거에 세팅을 왜 정석으로 안 하고 눕혔냐, 이렇게 눕혀서 몸을 좀 더 뒤로 보내니까 다운에서 웬만한 다운에서는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눕히는 세팅을 이제 하면서 라이딩을 잘 했는데 근데 조금씩 이제 좀 부족한 걸 또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고민을 또 하다가 보니까 이 핸들바 지금 여기에 장착된 이 핸들바를 찾아내게 됐습니다. 이 핸들바는 76mm 거의 3인치 라이즈예요. 위로 올라가는 이 높이가 76mm, 76.2mm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의 높은 라이저를 자랑하는 핸들바입니다. 이거를 제가 발견했을 때 이런 핸들바도 있네, 즉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처음에 세워서 달았어요. 근데 이걸 점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눕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눕혀가지고 웨이트백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사실은 웬만한 아무리 뭐 급경사고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다 타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전복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이 자전거를 타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산을 많이 타면서 또 한 가지 또 아쉬웠던 부분이 넓이가 굉장히 이게 750mm 넓이에요. 근데 넓다 보니까 제가 또 눕혀서 세팅을 해서 여기를 잡으니까 웨이트백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험하고 더 위험한 데를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더 뒤로 몸을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위치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더 보낸 다음에 제가 좀 더 험한 지형을 내려갈 때는 핸들바를 저 보통 고속 주행으로 하고 평지를 빠르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자꾸 내려가다가
그렇게 험한 지형, 아주 위험한 지형을 만나면 안쪽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갖고 몸을 좀 더 뒤로 뺄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좀 더 안쪽에 넣은 다음에, 안쪽에 넣어도 레버가 손가락 끝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예, 핸들바 끝에 손을 이렇게 대도 걸리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큰 문제가 없었고요. 자, 좀 더 고각이고 좀 더 위험한 데를 내려갈 때는 손의 위치를 안쪽으로 잡아서, 네, 이렇게 잡아서, 네, 팔이 좀 더, 예, 뒤로 쭉 뻗으면 몸이 좀 더 뒤로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예, 다운을 라이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예, 정말 뭐 어떤 길을 가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산에서 이제 가끔 손님들하고 이제 산을 같이 가서 라이딩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세팅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세팅이, 예, 다운에서는 정말 최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핸들바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하는 거는, 얼마 전에 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산에 무악산을 가셔가지고 뭐 어떻게 타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아무렇지 않게 내려갔던 코스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서 못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핸들바를 한번 바꿔보시든지 아니면 스텐 길이를 좀 더 짧은 걸 한번 뭐 써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뭐 이 MTB 전문 산악 자전거라서 아마 스템은 짧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핸들바가 좀 넓은 걸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780mm인가 이제 쓰시던데, 키도 저만큼 좀 작으시고요. 그래서 너무 넓게 핸들바를 잡으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복 사고가, 네,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핸들바를 좀 더 좁게 잡으시라고 제가 조언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런 3인치 라이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라이즈가 높은 하이 라이저 핸들바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뒤를 좀 꺾으시라고 또 조언을 좀 드렸어요. 물론 장단점이 명확한 세팅이긴 하지만 다운에서만큼은 절대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운은 사실은 세팅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길에서도 뭐 무섭지 않게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다운은 뭐 물론 실력이 있으시면 이런 세팅이 필요가 없죠. 근데 보통 분들이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하시기 때문에 세팅으로 그걸 좀 커버를 하시려면, 예, 요런 조금 극단적이지만 이런 세팅을 하시면 다운을 더 즐겁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어디서 이 핸들바는 구매를 할 수 있는지도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사진도 좀 상세하게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 핸들바는 경일 스포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 MTB 쪽에 핸들바 부품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다붐 핸들바라고 있어요. 예, 그걸로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내려온나?